자료는 이 모스 365 자료실에서요. 엑셀 예제 파일, 모스 365 엑셀 예제 RG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 풀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엑셀 책은 31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보실까요? 앞에 내용들은 그냥 리본 메뉴 설명이고요. 30페이지의 그 예제 파일, 엑셀 기본 기능이라는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홈 탭에 행, 열, 그런 서식, 네, 설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엑셀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함수, 이상한 함수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쉬운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함수에 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엑셀하고 안 친한 분들은. 오피스 365에서 새롭게 생긴 함수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해볼 겁니다. 필요한 파일은 엑셀 예제에서 파트 1 기본 기능에 엑셀 기본 기능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벗어주세요. 여기 엑셀 기본 기능은 그냥 아마도 이런 것들은 그냥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홈 탭에 있는 여러 가지 서식들, 홈 탭에 주요 서식들이 많죠. 특히 여기 셀 그룹에 뭐 행이나 열을 지금 삭제하고 또 등높이, 열너비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또 데이터를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이 홈 탭에 다 있죠.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A열에서 이철수가 있는 행을 삭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A열에 시트는 섹션 03 시트입니다. 시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시트 선택을 또 잘못하시면은 안 되고, 시험에서는 시트를 딱 지정해 줍니다. 섹션 3번 시트에서 해라, 차트 1 시트에서 해라. 엑셀은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거든요. 시트를 여러 개 나열해서 시트별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섹션 03 시트에서 지금 처음에 잡혀 있었죠? 이철수가 있는 행이 있습니까? 네. 이철수가 있는 행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냥 이철수 이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삭제를 하는 것은 방금 홈 탭에서요. 여기 셀 그룹에서 삭제하는 단추가 있지요. 단 뭐를 삭제하기로 뭘 삭제할까요? 네, 시트 행 삭제를 해야 되겠죠? 시트 행 삭제를 해주십시오. 그 행이라는 것이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행이고 11 행이죠, 행. 11행 머리글을 찍어서 마우스로 또 삭제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아이디가 있는 열을 삭제해라 했으면 열은 이렇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열입니다. 그래서 뭐 B열을 삭제해서 또 이렇게 열이 되는 거고 행은 이렇게 가로가 되는 거고 열은 세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B, C, D가 열머리 그리거든요. A, B, C, D가 열머리 그리고 1, 2, 3, 4 이게 행머리 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1행이 삭제가 돼야 됩니다. 이철수가 있는 행이 선택이 돼서 서식에 행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삭제해서 셀 그룹에 홈택 셀 그룹에 삭제해서 시트 행 삭제. 네, 그리고 지금 30페이지, 엑셀체 30페이지, 이메일 열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메일 열이 C열이죠. C열 머리글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메일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놓고 또 삭제해서 홈탭에 삭제해서 시트 열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도 됩니다.
그다음 문제 3번은 5행부터 12행 높이를 20으로 조절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5행부터 12행이면요.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죠. 김동아 씨에서부터 최수정까지. 아,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행 머리글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잡아도 좋고, 아니면 김동아에서부터 내가 최수정까지 이렇게 사람 이름만 잡아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식의 이제 홈탭에 셀 그룹에서 방금은 삭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서식으로 와가지고 서식의 행 높이요.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이렇게 여길 잡든 뭐 하여튼 여길 잡고 이렇게 잡아놓고 서식의 행 높이 가가지고 행 높이를 20으로 해주세요. 지금 13.25, 돼 있나요? 근데 20 확인하면 행 높이가 높아졌네요. 그리고 문제 4번은 또 C열과 E열의 너비를 15로 동일하게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C열하고 E열은요, 지금 잘 보면은 샵샵샵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샵샵샵샵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요, 원래 이런 데를 더블 클릭하면 C와 D 사이의 경계선 여기 이런 데를 커서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 맞춰줍니다. 근데 어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잡고 원래 여기 서식에 열너비 자동 맞춤하는 게 있거든요. 서식에 열너비 자동 맞춤으로 맞추면은 되는데 지금은 열너비를 얼마로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식에 열너비로 해주세요. 아, 그 떨어진 거 잡을 때는 뭐 누른 채로 잡으면 됩니까? 그럼 C를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아시죠?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점 C 열머리글 찍고 컨트롤 누른 채로 E 열머리글 찍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열을 잡아놓고 서식에 열너비 원래는 열너비 자동 맞춤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열너비를 15로 해라 줬기 때문에 서식의 열너비에 가서 열너비를 15로 주세요. 네, 열너비가 좀 많이 늘어나네요. 엑셀 책 30페이지 하고 있고요. 어, 계속해서 또 문제 5번입니다. 비고열의 데이터를 모두 제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비고열의 그 데이터들을 다 제거하고 싶은 거였는데, 단 필드명과 열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필드명과 열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은 이게 필드명이죠. 아, 보통 이제 뭐 아이디 필드, 뭐 연락처 필드, 필드라고 하면은 이 표에서 이렇게 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이디 필드, 연락처 필드, 비고 필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고 필드는 존재를 해야 돼요. 하지만 데이터만 지워라. 이 필드명하고 필드 이름하고 열은 존재하고 이 데이터 부분만 삭제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뭐 딜리트로 지워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우기 아, 근데 이거는 모두 지우기 하면 이게 서식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이 범위를 잡은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두는 게 좋겠네요. 백스페이스 아닙니다. 딜리트. 그 다음 문제 6번은, 제가 방금 이거 모두 지우기는 서식이 날아간다 했습니다. 이걸로 잘못 지우시면 테두리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로 지우려면 내용 지우기로 하셔야 돼요. 내용 지우기로. 딜리트로 지우는 게 그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 6번은 새로운 A열을 삽입한 후, 그 새로 삽입된 열의 너비를 2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A열을 삽입하고 싶으면 A열 머리글을 찍어 놓든지 아니면 그냥 고객명 이런 데를 클릭해 놓고 삽입에 가야겠죠. 홈 탭에 셀 그룹에 이제 또 삽입에 오셔가지고
열 삽입을 하면 되겠죠. A열을 클릭해 놓고 하십시오. A열 머리그립 어딘가에 클릭을 해놓고 홈 탭에 여기 삽입에 시트 열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열 삽입 이후에 열너비도 바로 여기 서식에 열너비로 서식에 열너비에서 열너비도 2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도 A열은 좀 줄여놓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A열에 그 이렇게 좀 줄여놓고 이 테두리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도록 A열부터 시작하면은 테두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A열을 이렇게 좀 줄여놓고 1이나 2로 줄여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 바로 시트 관리하기로 넘어가 보죠. 워크시트 관리하기. 현재 열려있는 파일로 계속 합니다. 시트가 밑에 이제 여기 이런 그 시트 탭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시트 탭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시트를 뭐 삽입하고 삭제하고 뭐 이름 바꾸고 이동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네요. 32페이지 가보시고요. 32페이지 해보겠습니다. 방금 차트 원 시트가 있었죠. 옆에. 바로 옆에 차트 원 워크시트 이름을 총 매출 차트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이름 바꾸기로 하시면 됩니다. 차트 원 시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까 시트 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탭,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름 바꾸기. 또는 뭐 더블 클릭해도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총 매출 차트 띄어쓰기도 잘 맞춰서. 그리고 엔터를 꼭 쳐주세요. 엔터. 이름 바꿨으면 엔터를 쳐야 돼요. 그다음 문제 2번은 총 매출 차트 워크시트를 섹션 4 시트 뒤로 이동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 차트를 바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시트 탭을 잡고 그냥 끌어서 드래그해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끌다 보면 화살표 같은 표시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뭐 이렇게 이동했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하면요.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붙으면서 복사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 섹션 4 워크시트를 맨 끝으로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난 복사본의 워크시트 이름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섹션 4 복사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이동 복사. 계속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동 복사.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맨 끝으로요. 그래서 이거 밑으로 쭉 내려보면 끝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복사본 만들기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건 복사하는 개념이니까 네. 끝으로 이동만 하면 얘가 그냥 끝으로 간다는 뜻인데 복사본으로 하면은 얘도 있고 그냥 4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뒤에 뭐 2번 이런 거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끝으로 이동 밑에 있으니까 밑에 숨어 있으니까 끝으로 이동을 선택하시고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섹션 4번도 있고 맨 끝에 또 복사본도 이렇게 2번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번은 섹션 4 워크시트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앞에 섹션 4로 이쪽에 하지 말고 여기에서 탭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탭 색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색 바꿔주시면 됩니다. 표준색 중에 주황색으로 해주세요. 탭 색깔을 잘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표준색 주황으로 했잖아. 근데 저 4번도 같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워크시트 찍어보면 그 탭 색깔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눈에 띄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슉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계속해서 뒤로 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뭐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5페이지는요, 계속 현재 파일로 합니다. 엑셀 기본은. 섹션 5번 시트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트를 적어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섹션 5번 시트에서 합니다. 35페이지 내용입니다. 넘버열의 데이터 형식에 맞춰 B13셀에 09를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 B13셀에 09를 입력하면 0이 표시가 날까요? 해보실래요? 섹션 05 시트로 오셔가지고 B열에 B열에 13셀이잖아요. B열에 13셀에 내가 찍은 곳이 어딘지 헷갈리는 분들 여기 이름 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름 상자에 보통 셀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클릭했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이름 상자를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 B13에 그냥 09라고 넣으면 될까요? 엔터를 했을 때 9가 돼버리잖아요. 0이 안 보이죠? 09를 아무리 쳐도 안 되죠. 근데 09로 나오도록 하라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앞에다가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요.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9로 들어가면 0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어퍼스트로피 붙여서 입력하면요. 문자 텍스트 09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표시가 생기긴 하죠. 텍스트 형식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다. 근데 뭐 네,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건 인쇄할 때 나오는 표시는 아니거든요. 네, 뭐 무시하고 싶으면 그냥 다 잡고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거고 무시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네, 냅두시면 됩니다. 시험 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공구 이거는 어퍼스트로피 찍고 공구 이렇게 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F3 셀에 기준일 2025년 6월 30일을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십시오. 날짜는 그냥 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기준일 여기 와서 2025-06-30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날짜의 기본 형식이 원래 YYYY 다시 MM 다시 DB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을 날짜의 기본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럼 알아서 이게 딱 찍어보면 날짜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해보면. 그다음 문제 3번은 이 포셀에 판매 금액을 첫 번째 줄에 입력한 후 같은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두 번째 줄에 단위 원을 입력하여 두 줄로 입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4셀에는요. 이 포셀로 와보시죠. 여기죠. 뭐라고 입력하라고 하냐면 판매 금액 입력하고 줄을 바꿔서 가로 안에 단위 원도 입력해 달라고. 그럼 저처럼 판매 금액 Alt 엔터로 하셔야 됩니다. 네, 판매 금액 줄바꿈하는 게 셀 안에서 줄바꿈하는 게 Alt 엔터거든요. Alt 엔터. Alt는 왼쪽의 Alt를 얘기합니다. 왼쪽의 Alt를 얘기하고 셀 안에 줄바꿈. Alt 엔터 중요합니다. Alt 엔터는 평상시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
Alt 엔터 한 다음에 이제 괄호 열어서 단위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위 땡땡 원. 저처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lt 엔터가 들어가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엔터를 꼭 쳐주세요. 이제 수정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마무리는 엔터를 꼭 쳐야죠. 그다음 문제 4번은 B1셀 제목 텍스트 앞뒤에 특수기호 동그라미를 입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B1셀에 여기 앞뒤로 특수 문자를 넣고 싶은 모양입니다. 특수 문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넣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어, 더블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눌리는 거는 편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셀을 클릭해놓고 F2번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 편집하겠다는 뜻입니다. 셀을. 그게 더블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특수 문자 넣을 때 어떻게 해요? 특수 문자 넣을 때요. 미음 한자 아시죠? 미음 한자. 그러니까 여기 특수 문자 합의할 때는 시험에서 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미음 입력하고 한자 키 누른 다음에 또 탭키를 눌러보시면은 아마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석 들어가자면 삽입의 기호거든요. 삽입 탭의 기호로 찾아도 되지만 워낙에 또 많은 기호가 있고 다양한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삽입의 기호로 하는 게 좀 귀찮다 하는 분들은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서 그래가지고 9번 있네요.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뒤에도 가서 역시 미음 한자 여기 9번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더 없으면 이것도 화살표 눌러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음 한자 탭 키를 눌리거나 이 화살표 요거를 눌러보면 더 많은 게 나오니까 또 찾는 게 없으면 또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다 특수 문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특수 문자들이 있고 아니면 정석대로 하자면 원래 이거는 원래 삽입의 기호입니다. 삽입의 기호. 삽입의 기호로 가서 도형 기호 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워낙에 많은 파이 집합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막 예, 네모 기호, 도형 기호 뭐 하여튼 이런 데서 찾으시면 됩니다. 입력했으면 꼭 엔터 눌러주세요. 계속 이어서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글꼴 서식, 뭐 맞춤, 또 표시형식, 뭐 이런 테두리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8페이지로 왔고요. 섹션 6번 시트에서 합니다. 시트 확인해 주시고. B4에서 이 포 영역을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그럼 B4에서부터 E4까지를 먼저 잡으세요. 여기죠? 카테고리에서 B5까지. 저처럼 만약에 첫 번째 셀을 카테고리를 클릭했으면 있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 키를 딱 써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셀을 찍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 키 한번 눌러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잡을 수 있죠. 네. 연속적인 범위의 셀을 잡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잡으시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잡는 게 됩니다. 물론 뭐 드래그해서 잡아도 좋지만 자꾸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게 복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체육 핸들을 잡고 하는 건 나중에 하겠지만 복사가 되거든요.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테두리 쪽을 또 자꾸 하면 이동되거든요. 뭐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테두리 쪽이나 이건 다른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드래그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가운데서.
잡든 아니면 첫 번째 셀을 찍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가로키 한 번에 잡든. 그래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네요. 세로 가운데 맞춤 홈 탭에서요. 홈 탭에 여기 맞춤 그룹에서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하는 게 이거겠죠? 요거. 지금 세로에서 아래쪽 맞춤돼 있는 것 같거든요. 눌러보세요.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위쪽 맞춤, 아래쪽 맞춤 이렇게 바뀌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 2번은 이 옷셀을 분할하십시오라고 있습니다. 이 5는 병합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간단하게는 그냥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꺼주시면 됩니다. 눌렀다 해보세요. 눌렀다 눌렀다 해보면 꺼지잖아요. 아니면은 이 대화 상자를 불러서 홈 탭에 맞춤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서 뭐 병합을 풀어주셔도 되는 거죠. 셀 병합을 이렇게 체크를 풀고 확인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다음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또 B1에서부터 E1의 가로 텍스트 정렬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하십시오라고 있습니다. 어, B1에서부터 E1까지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B1을 클릭하고 뭐 Shift 누른 채로 E1을 클릭하고 그렇게 잡아도 좋고요. 첫 번째 셀을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셀을 찍으면 그 범위가 한 번에 잡히죠. 아무튼 이렇게 범위를 잡았으면요. 이 범위 내에서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다. 이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닙니다. 병합은 이 네 개를 합치는 거죠. 이 네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병합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로 하면 절대 안 되고 맞춤 대화상자를 또 불러주세요. 맞춤 설정 대화상자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리고 엑셀에서 그 셀 서식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어, 단축키를 외워주셔도 좋은데요. 셀 서식. 셀 서식은 원래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잖아요. 근데 들어갈 일이 좀 자주 있어서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범위를 잡고 그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주세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요거 그리고 맞춤 탭으로 오시면 돼요. 컨트롤 1번 누른 사람은 맞춤 탭에 와서 여기 어 가로에서 그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는 게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 말이잖아요. 가로 텍스트 정렬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하십시오. 그럼 이건 병합은 되는 게 아니고 병합은 아무 그 체크할 필요가 없고 선택 영역 안에서 가운데 맞춤이 된다. 그 뜻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또 B17에서 D17 셀 텍스트에 취소선 글꼴 효과를 적용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쪽에 B17에서부터 C17, D17까지 저처럼 기타에서부터 하병 옆에 이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취소선 글꼴 효과를 주라니까 역시 컨트롤 1번 눌리거나 요거 그 글꼴 설정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취소선 넣는 게 있습니까? 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취소선 체크 확인. 그리고 문제 5번은 소개가 입력된
B6, B10, B13, B16 셀의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일 15%더 어둡게 적용한 후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제가 컨트롤 키 눌러 잡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개가 입력되어 있는 B6, 아니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B6를 클릭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쓸데없는 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를 먼저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또 그 밑에 있는 소개들을 각각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클릭 해가지고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잡으셨으면 먼저 테두리 여기 채우기 색깔 뭐 테두리 이런 게 홈 탭에 글꼴 그룹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홈 탭에 여기 글꼴 쪽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채우기 색깔부터 먼저 그러면 주색 페인트 톤으로 흰색 배경 1에 15%더 어둡게 채우기 색깔 정확한 거 찾으셔야죠. 15%더 어둡게라고 했죠. 저처럼 정확한 색깔로 하시고요. 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라고 있으니까 굵게 하는 단수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하여튼 색깔 바꿔주고 굵게도 눌러주고 글자를 이렇게 굵게 했다 껐다 해보세요. 껐다 껐다 해보세요. 붉어지는지. 다음 문제 6번은 또 B4에서부터 E18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 또 B17에서 E17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로 적용하라고. 먼저 표에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를 줄라나 봐요. B4에서부터 E18까지를 잡아주실래요? 저처럼 여기 B4를 찍고 Shift를 누른 채로 E18을 클릭하면 돼요. B4를 먼저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로 E18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얘를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여기 클릭. 그래가지고 한 번에 쭉 잡아주고 아니면 물론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도 되는데 혹시 또 막 이상하게 막 끌고 갈까 봐 첫 번째 셀 클릭하고 그냥 Shift 눌러서 마지막 셀 클릭하고 이렇게 잡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테두리는 여기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주는 단수 있죠? 아까 페인트통 옆에 채우기색 옆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주세요. 테두리를 줘야지 선이 생깁니다. 인쇄할 때. 모든 테두리를 주고 또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 번 더 주세요. 모든 테두리가 1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2번입니다. 그래야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생깁니다. 거꾸로 하면 모든 테두리는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없애버립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주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 좀 더 굵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17에서부터 E17 영역은 여기 기타에서 아까 여기 취소선 들어간 거 범위 잡으세요. B17에서부터 E17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 또 테두리에 오셔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있어요? 범위를 잡고 하셔야 돼요. 기타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로 주시면 됩니다. 딴 데 클릭해 보면 바깥쪽 빈 셀을 클릭해 보면 이중선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보시면 그죠? 네. 계속해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5페이지로 와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45페이지로 왔고
이번엔 섹션 7번 시트에서 합니다. 그 인쇄할 때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 인쇄하실 때도 그 엑셀은 특히나 이렇게 해서 인쇄하면 여기가 막 잘려가지고 뭐 여기 1페이지 나오고 여기 2페이지 나오고 뭐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를 불러서 세부적으로 그런 인쇄할 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45페이지에서는요, 워크시트의 여백을 좁게로 변경하라고 했네요. 여백이 기본으로 돼 있었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근데 좁게로 해주세요. 양 사이드나 위쪽, 아래쪽이 여백이 좁아집니다. 여백을 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본으로 하면은 아마도 인쇄했을 때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막 그, 3페이지 뭐 이렇게 막 지금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4페이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백을 좀 더 줄이려고요. 여백을 좀 더 여기도 위쪽도 더 줄이고 뭐 줄여서 인쇄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여백을 좁게 여백을 좁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쇄할 때 여백이 이제 이만큼 좁아진 거죠. 다음 또 인쇄된 모든 페이지에 1행부터 3행까지 반복 표시되도록 구성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문제 2번이요. 인쇄된 모든 페이지에 1행부터 3행이 반복해서 표시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실무에서도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이제 만약에 파일에 인쇄해 가잖아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뭐 인쇄할 때 파일에 인쇄했듯이 엑셀도 파일에 인쇄로 가잖아요. 그러면 파일 탭에 인쇄로 왔을 때 여기 1행부터 3행까지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1행부터 3행까지가. 근데 이 1행부터 3행까지가요. 머리글이잖아요. 머리글.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게 반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안 나오죠. 이 머리글이, 열 머리글이 안 나오니까 알아보기 힘들죠.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그게 계속 제목하고 머리글이 반복해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할 행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어, 다시 백스테이지로 돌아갈게요. 백으로 돌아가서. 반복할 행 설정하려면 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오시고 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불렀을 때 특히 여기 시트 탭에 있습니다. 페이지 탭에서는 뭐 요 확대 축소 배열이나 뭐 용지 크기에 맞게 그냥 자동 맞춤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뭐 또 여백은 여기서 뭐 여백 뭐 설정하고 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해서 인쇄하고 이런 버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건 여기 있고 근데 시트 탭에 와 보시면요 반복할 행이라고 있죠. 이 반복할 행에서 직접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복할 행 이 안쪽에 클릭해 놓고 아니면 이걸 뭐 눌러서 창을 축소시켜 놓든지 해가지고 어디를 잡냐면 여기 1행에서부터 3행 그 행 머리글을 잡으시면 됩니다. 반복할 행에 저처럼 이렇게 1부터 3까지 여기 숫자 1부터 3까지를 딱 잡는다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1 땡땡 3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하는데 한 사람은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로 블록 중 딜리트로 지우고 여기 반복 할행에 클릭해 놓고 하시면 돼요. 숫자 여기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잡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실래요? 원래 확인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궁금해 하실 거니까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1페이지는 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제 2페이지로 이렇게 이거 눌러서 2페이지로 가보면 이게 또 나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잡은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아까는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3페이지로 가도 또 나오고. 원래 안 나왔었잖아요. 다시 백스테이지로, 백으로 돌아갈게요. 그다음 문제 3번인데요. 인쇄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고 페이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쇄를 걸면요. 여기서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인쇄 미리 보기에 딱 나오는 점선이 보이는 게 여기서 1페이지 그 페이지가 여기서 잘리는 거야. 그럼 단가하고 총액은 잘려가지고 이 두 개의 열이 다른 종이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는 것보다 가로 방향으로 인쇄하면은 훨씬 그 공간이 그 폭이 넓어지니까 가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페이지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해라. 정가운데 인쇄를 그 할 때가 제가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여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보세요. 다시. 바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불렀을 때 여기 일단 페이지 탭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바꾸는 거 해주시고요.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라 해주시고 그리고 여백 탭으로 와보세요. 페이지 탭과 여백 탭을 써야 됩니다. 여백 탭에서는 뭐 체크하실래요? 현재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요 종이에서, 이 가로 방향 종이에서 가운데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에서만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가운데를 체크해 주십시오. 가로 세로 가운데 하면 정 가운데가 되는 거고, 근데 세로에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세로에서는 가운데로 인쇄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가로에서만 가운데 맞춤해라. 여백 쪽에서 체크하셨으면 또 궁금하시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원래 확인하면 되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면 확인하면 되지만 지금 페이지에서 우리가 가로 방향 바꿨고 여백 쪽에서 그 가로 가운데 맞춤을 했고 그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는 가로 방향으로 해서 또 정 가운데로 이렇게 맞네요. 그다음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모든 페이지 하단 가운데 영역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백스테이지로 돌아와서 백으로. 이번에도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봅니다. 아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부분도 있었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클릭,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쪽으로 오셔서 바닥글 넣으라고 하고 있죠? 바닥글 편집을 눌러줍니다. 바닥글 편집에서 그 하단 가운데 영역에 이런 말이 나왔죠? 모든 페이지 하단 가운데, 하단이니까 바닥글이에요. 네. 상단 했으면 머리글이었겠죠? 하단이니까 하단에 넣어라 하면은 바닥글 편집이고, 가운데 구역에 하라고 했죠? 왼쪽 구역, 오른쪽 구역 있잖아요. 가운데 구역으로 오시고,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보이나요? 이런 버튼들이 쭉 보이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는 단추가 여기, 이 샵 표시 나 있는 요거, 페이지 번호. 여러 장의 종이로 표시되는 건 전체 페이지 수고, 컷을 갖다 대보면, 이게 페이지 번호, 여기는 전체 페이지 수, 여기 날짜, 시간, 뭐, 파일명, 경로명,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구역을 클릭해서. 저처럼, 요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궁금하시면 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원래 확인하고 확인하면 되지만,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정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럼 맞게 하신 거죠. 47페이지로 와봅니다. 계속해서 뭐,
이게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해가지고 인쇄할 때 어떻게 나오나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 17페이지가 그 내용인데 섹션 8번 시트에서 한답니다. 섹션 8번 시트로 가보시죠. 워크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설정한 후 A1에서부터 M14 영역까지 한 페이지로 나오도록 설정하십시오. 단 페이지 보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 1번이. 우리가 평소에 보는 보기는 기본 보기입니다. 보기 탭에서 보기 탭으로 가보실래요? 평상시 보는 보기는 기본 보기인데 파워포인트도 기본 보기가 있었고 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도 있었고 뭐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듯이 엑셀도 이렇게 보기 기본 보기가 있고 또 인쇄할 때 어떻게 페이지가 나뉘는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보랍니다. 보기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이게 1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잘리는 게 보이나요? 이 선 보이나요? 이 선? 그래서 용지방에 가로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가 인쇄할 때, 파일에 인쇄해 가서 인쇄할 때 차트가 잘려버렸죠.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이렇게 차트 뒷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보기가 안 좋죠. 실제로 작업할 때도 너무 종이가 아깝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거를 조절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잡고 그냥 옆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M열이 다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점선, 이게 페이지 그 구분선, 이거를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드래그해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제 뭐 확인해 볼 거 없지만 파일에 인쇄해 왔을 때도 이제는 차트가 다 나오죠. 네. 그리고 섹션 4, 아까 우리 복사해 놓은 시트 있죠. 섹션 4 맨 끝에 있는 시트. 화면 배율을 150%로 설정하여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화면 배율은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100%돼 있는 거 보이시죠? 맨 오른쪽 하단에 섹션 4번 시트로 와서 100%돼 있는 여기를 클릭해서 뭐 여러분이 150%로 이렇게 설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확대 축소 단추를 눌러가지고 보기 탭에서 여기 확대 축소 단추를 눌러서 150%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 확인하십시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파일로 계속합니다. 다시 9페이지고요. 시트는 9번 워크시트, 섹션 9번 워크시트로 가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롤하는 동안 1행부터 3행과 그 A열과 B열이 항상 표시되도록 틀 고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틀 고정을 하는 것은요. 스크롤을 해도 지금 스크롤하면 확 다 내려가 버리는데 고정을 시켜서 1행부터 3행까지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냥 고정이 계속 돼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만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아래쪽만. 아래쪽만 스크롤 할 수 있고, 여기 1행부터 3행은 그냥 계속 고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A열과 B열도, 그러니까 여기 생활용품, 뭐 제품명 하는 여기 카테고리하고 제품명 이쪽도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옆으로 가면요. 근데 이 스크롤을 움직여도, 이 스크롤을 움직여도 A열과 B열도 고정이 됐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A열과 B열 카테고리하고 제품명, 그리고 여기 1행부터 3행, 이쪽은 고정을 시키려면 어디를 클릭해놓고 칠 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C4입니다. C4. 그게 중요합니다. C4 셀을 클릭을 해놓고 하셔야 된다는. 왜냐하면은, 틀 고정을 할 때, 그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풀 고정 아이콘이 이런 아이콘이에요.
여기 위쪽과 왼쪽을 고정한다는 아이콘으로 돼 있거든요. 틀 고정하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 그 틀 고정 아이콘을 잘 보면요. 보기 탭이 있습니다. 보기 탭에서 여기 틀 고정하는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그 고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고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해 놓고 그 하면은 그 위쪽과 왼쪽이 고정되는 것이거든요. 셀을. 그러니까 우리가 C4셀을 클릭해 놓고 해야지 여기 C4를 클릭해 놓고 해야지 그 위쪽과 왼쪽이 고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고정시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주세요. C4를 클릭해놓고 틀 고정을 눌러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단추 눌러서. 그럼 된 겁니다. 뭐가 됐냐면 여러분이 틀 고정을 시켰으면 틀 고정 딱 눌렀으면 이제는 이런 선도 표시가 아마 생겼을 것 같긴 하고요. 이런 선들이. 그리고 스크롤 해보세요, 이제. 스크롤, 막대기를 이렇게 잡고 스크롤 하시거나 그 휠 돌려가지고 스크롤 하면은 어때요? 여기 밑에도 이거 눌러가지고, 밑에도 이거 눌러가지고 스크롤 해보세요. 그러면 A, B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C4를 클릭해놓고 하면은 그 위쪽과 왼쪽이 이렇게 고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틀고정에 다시 가셔서 틀고정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전체를 스크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나누기는 뭐냐면 창을 분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누기도 똑같이 그 위쪽과 왼쪽을 나누게 될 건데 내가 시키지 않았지만 여기 생활용품 총 판매액 이쪽을 창을 나눠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18행을 클릭해 놓고 하시면 돼요. 18행을 딱 클릭해 놓고 여기 행 머리글을 찍어 놓고 나누기를 누르면 이제는 이상하게 가요. 여기 뭐, 병합이 돼 있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8행을 클릭해놓고 그 나누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18행 위로 이렇게 창이 나뉘면서 이제는 여기 밑에 창하고 위에 창하고 똑같은 파일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창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누기도 다시 꺼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기는 창을 나누는 개념이고 틀 고정은 이제 스크롤 했을 때 이렇게 스크롤 해도 고정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보기 형식 바꿔서 보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서 관리하는 쪽입니다. 52페이지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파일 저장하고 뭐 이런 거네요. 53페이지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1-1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파일 닫고 필요한 파일이 파트 2에 있습니다. 엑셀 예제로 올라와서 파트 2 유형 분석의 챕터 1에 있습니다. 챕터 1에 1-1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복사 주시고요. 어, 판매 파일 이름에 서식 파일로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네요. 얘를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엑셀 파일의 기본 확장자가 뭐뭐.xlsx죠.
근데 우리 그 책에도 엑셀 통합 문서 그 52페이지에 적혀 있는데요. 엑셀 통합 문서의 확장자는 XLSX 기본 파일 형식이지만 매크로까지 포함해서 저장할 때는 XLSM 파일이고 또 서식 파일로 저장할 때는 XLTX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확장명, 확장자에 따라서 엑셀 그 파일 그 확장자 기본 엑셀 통합 문서는 뭐뭐.xlsx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본 확장자가 xlsx죠. 근데 또 xlsm 파일 하면은 이제 그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매크로 나중에 나올 거니까 우리 엑셀 그 워드에서 매크로 나왔지 않습니까? 녹화하는 거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XLSM 파일로 이제 저장하면은 매크로까지 포함되는 문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식 파일 엑셀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거 서식 파일이 XLTX XLT 영어로 템플릿 하면 서식이기 때문에 템플릿 XLTX로 저장하면 이제 그냥 내용보다는 그 기본적인 서식, 구조, 그런 양식을 저장하는 겁니다. 내가 뭐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럼 그 스타일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도록 그 서식을 저장시켜 놓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요, 그냥 F12번 눌러서 하는 거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다른 이름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F12번 키를 눌러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해봅시다. 지금도 확장자를 바꿔서 저장해야 되니까 F12번 눌러서 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단축키로. 파일 형식을 바꿔달라는 얘기지만 XLTX. XLTX가 있습니까? 서식 파일요. 엑셀 서식 파일. 파일 이름은 판매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 이름에 서식 파일로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그랬으니까 이렇게 서식 파일로 잡아놓고 파일의 이름은 판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직접 여기 확장자 바꾸고 또 이름 적고 해서 저장을 해 주셔도 좋죠.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55페이지로 가보십시오. 55페이지로 왔고, 어, 현재 판매로 저장한 이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새 통합 문서를 시작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열려있는 판매는요, 이거 원래 그 원본이 열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저장한. 얘는 파일에 닫기로 닫을게요. 파일 탭에 닫기로 닫을게요. 그리고 닫았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 엑셀만 실행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로 가보시죠.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혹시 또 개인이라고 있나요? 네. 개인에 가보면 방금 우리가 저장한 그 서식 파일 판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가서 그 판매를 클릭하면 얘는 그냥 새 통합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네. 원본이 열린 게 아니라 판매 1번 나오는 게 그냥 새로운 통합 문서가 열린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시트의 구조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불러 쓸 수 있는 것이죠. 자주 사용하는 그런 뭐 구조나 서식이 있으면 서식 파일로 저장해 놓고 이렇게 새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 쓰면 됩니다. 그다음 5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을 연결하는 게 나오네요. 셀을 참조시켜가지고 연결하는. 56페이지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다른 워크시트 간의 그 3차원 참조로 연결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3차원 참조할 일이 있습니다. 56페이지 필요한 시스 파일도 열어보시고. 필요한 파일이 엑셀 예제에서 파트 2 유형 분석의 챕터 1에서 예제 1 파일 1-2번 실적 현황 1-2 실적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3차원 참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워크시트의 내용을 참조하는 건데 일명 3차원 참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식에서 다른 워크시트의 내용을 그냥 연결해서 참조할 수 있는데요. 시트명 느낌표 셀 주소가 됩니다. 시트명 느낌표 셀 범위 이렇게 셀 주소 또는 셀 범위가 됩니다. 셀 주소로. 네, 그러면은 그냥 해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음산 참조의 특징이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시트명이 앞에 찍히고 뒤에 셀 범위, 셀 주소가 나온다. 그 뜻인데 2025년 워크시트 지금 잡혀 있죠. 2025년 워크시트에 D4에서부터 D18 영역에는 2024년 워크시트의 I4에서부터 I18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연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D4셀에 우리가 는을 쓴 다음에 는을 먼저 쓴 다음에 그처럼 수식이라는 뜻으로 는을 써야 돼요. 는을 쓰고 2024년도 워크시트를 찍어 봐봐요. 2024년도 워크시트에 I4면 어디예요? I4셀이면 여기죠. 2024년 실적 합계 적혀 있는 630만 원.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처럼 이렇게 2024년에 I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다가 I19까지 잡히고 있으면 이게 I18로 조절해야 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눌렀다가 컨트롤은 떼고 시프트 위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렇게 살짝 조절이 될 것 같거든요. I4에서부터 I18로 아니면 직접 드래그해서 잡든지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든지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으로 잡으면 다 잡히니까 다 잡혔을 때 Shift 위쪽 방향키, Shift 컨트롤만 떼고 Shift 위쪽 방향키 누르면 하나씩 조절할 수 있거든요. 조절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다 들어갑니까? 네. 엔터를 치면 돼요.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제 거를 봐보세요. 제가 2025년도 워크시트에 D4 셀을 먼저 클릭을 했고, 여기에 있으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처음에도 이렇게 3차원 참조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는을 먼저 쓰고 네, 수식으로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는이 수식이라는 뜻입니다. 는을 쓰고 하셔야 되고 2024년도 워크시트를 클릭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2024년도 워크시트를 찍었으면 여기 I4에서부터 I18을 쭉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요. 제가 방금 시트명 느낌표, 셀 범위, 셀 주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트명 수식에서, 이렇게 는으로 시작한 수식에서 작은 따옴표 안에 시트명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2024년도 워크시트에
I4에서부터 I18 범위야. 이렇게 시트명 느낌표 셀 주소.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맞게 내가 이렇게 잡았다면 엔터만 치면 되는 거예요. 엔터만 치면 알아서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58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8페이지. 2024년도 워크시트의 전년도 실적 합계열에 01-23년도 실적 현황 엑셀 통합문서에 실적 합계열을 참조하여 연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파일이 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열어야 될 그 파일은 일단 시트부터 헷갈리실 거니까 2024년도 워크시트의 전년도 합계, 실적 합계 여기를 이제 클릭을 먼저 해놓고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파일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는 이제 앞에 그 파일명도 붙게 되거든요. 그 대괄호가 들어가서 앞에 그 파일명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트명 그 이쪽에 대괄호가 들어가서 다른 파일이면 그 파일명이 붙고 그 다른 파일에 어떤 워크시트의 셀 범위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이 일단 열려 있어야지 그걸 또 찍어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 파일을 엽시다. 파일의 열기로,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로. 그 적혀 있는 01-2 23년도 실적 현황 XLSX 파일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열기 찾아보기로 이거죠? 01-2 23년도 실적 현황을 여세요. 열고 됐으면 이제 그 파일 간의 이동은 이거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요. 편집 제한 걸려 있는 분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에는 뭐 그냥 이게 나오면 저런 게 제한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간의 그 이동을 할 때는 보기 탭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보기 탭에서 파일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수식에서 이렇게 다른 파일 왔다 갔다 할 때는 보기의 창 전환으로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탭에 창 전환을 눌러서 다시 우리 2020, 아까 앞에 그 실적 현황, 그냥 01 실적 현황으로 오시고요. 01 다시 실적 현황 원본으로 다시 오시고요. 2023년도 말고 보기에 창 전환으로 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원본 파일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여기에 D4 셀에 2024년도 워크시트에 D4를 클릭해 놓고 현재 01-2 실적 현황의 D4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놓고 이제 는을 쓸게요. 는 쓰고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그 다른 파일에 있는 다른 통화 문서에 있는 실적 합계열을 참조해서 연결한다 했으니까 보기의 창전 는을 먼저 쓰고 여기에 는을 먼저 쓰고 보기 탭에 창 전환에 오셔가지고 보기의 창 전환에 01-2 2023년도 실적 현황을 클릭을 하시고 이 워크시트 이 통합 문서 다른 파일이죠. 다른 파일로 이동해서 거기에 그 실적 합계의 첫 번째 셀을 먼저 클릭하고 H4에서부터 또 다 잡아야겠죠? H4에서부터 H18까지 쭉 잡으세요. 저처럼. H4에서부터 H18까지를 쭉. 밑에 합계는 제외하고, 맨 총 합계는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파일명, 시트명, 셀 범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처럼. 파일명, 시트명, 느낌표, 느낌표는 구분기호니까, 셀 주소. 이렇게 나오고 있나? 잘 보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또 다 들어왔죠? 연결이 돼가지고. 네. 여기를 딱 찍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원래 파일이잖아요. 원래 본래 1-2번 실적 현황에
D4 셀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파일명, 다른 통합 문서에 2023년도 워크시트에 셀 범위를 참조했다. 이런 식으로. 네. 59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 개발 도구 표시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59페이지 그 필요한 파일은 1-3 시험 결과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열려있는 파일 다 닫을게요. 괜히 파일 여러 개 열어놓고 하시면 헷갈리니까 파일을 닫기로 닫으시고요. 두 개 다 닫으시고 필요한 파일은 시험 결과라는 파일을 넣어주십시오. 파트 유형 분석 챕터 1의 시험 결과. 어,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하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워드에서도 개발 도구 표시해가지고 뭐 많이 했잖아요. 매크로도 하고 우리가 컨트롤, 컨텐츠 컨트롤 같은 것도 넣고 막 그런 게 워드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엑셀에서 또 매크로 작업이나 컨트롤 작업이 있습니다. 개발 도구 어디서 꺼내나요? 모르면 심각한 건데. 개발 도구는 파일의 옵션에서, 파일 탭의 옵션에 가서, 또 옵션에서도 어디 있었죠? 개발 도구 표시하는 게?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개발 도구가 항상 이렇게 꺼져 있으니까 시험에서도 이게 초기화돼 있으면 다 꺼져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크로 작업이나 컨트롤 작업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파일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의 개발 도구 체크 확인. 워드나 엑셀에서는 이 개발 도구 꺼내는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파일 탭의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체크하는 것을 꼭 신경 쓰세요. 네. 그래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셨으면 60페이지로 와 보세요. 60페이지 또 중요한 내용이죠. 디지털 서명되지 않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이거 어디서 하나요? 워드에도 나왔죠. 워드 그 우리 막 기출 문제 풀 때도 나왔었는데, 매크로 보안 설정은 바로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보안입니다. 엑셀에 또 나오죠. 원래 차단되도록 돼 있댔잖아요. 매크로가. 그 악성 매크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악성 코드 같은 게 실행되는 매크로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차단되도록 돼 있는데, 그냥 디지털 서명되지 않은 매크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디지털 서명 받은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 번째 옵션이죠. 매크로 보안에서. 개발도구 매크로 보안을 세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두 번째 걸로 돼 있었잖아요. 매크로 사용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세 번째 걸로. 그다음 61페이지는 저번에 또 우리가 워드에서도 그 매크로 복사하는 게 나왔었죠. 근데 엑셀에서도 또 이렇게 매크로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61페이지. 근데 매크로 복사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때 우리가?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갔었잖아요. 매크로 기록은 이제 녹화를 하는 거고, 워드하고 똑같아요. 우리 녹화를 걸 때는 이제 이 녹화하는 버튼 요거 눌러서 녹화를 걸었었죠. 근데 그냥 만들어진 매크로를 얘가 XLSM 파일이잖아요. 매크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서거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와보시면, 현재 문서는 매크로는 아직 저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매크로 와보시면은, 매크로가 없죠. 근데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현재 문서에 복사해서 가져와라는 뜻이네요. 아무튼, 개발 도구 매크로가 필요하고, 그때 매크로 복사하는 일을 할 때는 구성 도우미 불렀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구성 도우미. 구성. 여기 참 구성 도우미가 없죠. 여기 구성 도우미가 없어서, 워드에서는 구성 도우미를 불러서 했죠. 근데 지금은 취소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취소하시고, 매크로가 있는 줄 알았네요, 지금. 그냥 비주얼 베이직에서 복사를 해도 괜찮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할 건데, 이 또 파일을 열어야 되네요, 그러면 또.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왔으면요. 이거 그냥 잠깐 다시 Alt Q 눌러서 파일에 닫고 빠져나가서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근데 워드에서는 그 복사하는 게 나오고 엑셀에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구성 도우미가 없어서 그냥 파일을 여세요. 밖에 빠져나왔으면 다시 그 비주얼 베이징 닫고 빠져나왔으면 파일의 열기로 엑셀에서 찾아보기로 그 1-3 급여 명세서를 여세요. 지금 현재 1-3 시험 결과도 열려 있어야 되고 급여 명세서를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또 시험 결과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급여 명세서도 여는 거예요. 파일의 열기로. 급여 명세서를 열고, 그리고 이제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요. 급여 명세서에는 아마 뭐 매크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그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보세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시거나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렇게 두 개가 잡힐 것 같아요. 급여 명세서도 잡히고 시험 결과도 잡히고. 근데 얘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어, 이 현재 여기 모듈이라고 있어요. 현재 1-3 급여 명세서의 모듈 안에 매크로가 있거든요. 모듈 1 이거 더블 클릭해 보셔도 이렇게 이게 지금 제목 서식 매크로거든요. 모듈 1 모듈 A 플러스 단축으로서 모듈 1을 더블 클릭해 보셔도 이게 제목 서식 매크로인데, 하여튼, 원래 더블 클릭해서 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얘를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얘를 갖다가 이 시험 결과 이쪽에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이 모듈 1을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 보실래요? 드래그해서 넣으면 플러스가 붙으면서 이쪽에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끌어 넣기만 하면 모듈이 생기죠. 그죠? 드래그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냥 끌어서. 모듈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도 그죠? 네, 복사가 된 겁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끌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우리가 드래그해서 넣는 순간 생기는 거죠. 모듈. 그럼 이게 또 제공서식 매크로가 복사된 거 아닙니까? 그냥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네, 됐으면 파일에 닫고, 엑셀로 돌아와서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또는 Alt Q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가 복사가 된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닫을게. 파일을 닫기로 닫아볼게요. 파일을 닫기로 닫고, 그 시험 결과에 원래 매크로가 없었는데, 이제는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보면, 제목 서식 매크로가 생겼죠. 그죠?
복사하는 것까지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네. 아무튼, 어, 그, 매크로 편집하는 게 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근데 이게 편집하거나 매크로 만드는 게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우리가 기출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매크로 편집하는 거, 워드에도 있었잖아요. 그 매크로 막 편집하는 거, 비주얼 베이직 코딩 돼 있는 거. 그런 게 엑셀에도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 안 나왔지만, 다시 비주얼 베이직 한번 가보세요. Alt F11 누리거나,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와보세요. 거기 모듈 생겼잖아요. 그 모듈 1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모듈의 플러스 단수를 넣어서. 만약에 매크로의 이름을 바꿔라. 매크로의 이름을 제목 서식에서 뭐, 제목 글꼴로 바꾸시오. 하면 이거 바꾸는 거 아시죠? 매크로 이름 바꿔보세요. 제목 글꼴이라고, 제목 서식에서 제목 글꼴이라고 바꿔라. 뭐 그런 문제. 워드에도 있잖아요. 엑셀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여기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 머지 셀즈가 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병합. 머지 셀즈가 펄스로 되어 있는 것을 머지가 병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true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머지 셀즈를 true로 바꾸면 병합을 시키겠다. 셀들을 병합시키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잡은 범위의 그 셀들을 병합시키겠다. 머지 셀즈를 펄스로 되어 있는 걸 true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코딩된 내용을 폰트를 바꾼다면 그 폰트가 글꼴이잖아요. 글꼴. 글꼴을 바꾸는 거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또 호라이젠탈 어라이먼트는 뭐겠어요?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돼 있는 거죠, 이게. 버티컬 버티컬이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돼 있는 거고, 호라이젠탈이 수평이니까 이게 이제 가로에서 가운데 맞게 있는 거죠. 이걸 뭐 레프트 왼쪽 맞춤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라이트 오른쪽 맞춤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라이트로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로 막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수정하는 게 나옵니다. 파일을 닫고 돌아가면 하여튼 이름 바꾸고 이렇게 코딩된 내용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수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볼드 하면 굵게 하는 거고요. 아, 여기 밑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 폰트 바꾸는 거 잘 나오거든요. 맑은 고딕이 아니라 그때 뭐 우리가 뭐 궁서체로 바꿔라 하면 뭐 이렇게 뭐 궁서체 뭐 이렇게 뭐 바꿔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볼드체는 굵게 하는 건데 굵게가 true가 돼 있네요. 굵게. 글꼴을 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글꼴을 굵게 하지 마라 하면 false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일을 닫고 돌아가. 이렇게. 62페이지로 가보시죠. 62페이지에 적응 문제 한번 해봅시다. 네. 62페이지 적응 문제는 특히 1번하고 3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3번.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파일을 열어보시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문제니까. 적응 문제 폴더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유형무수 챕터 1에서도 적응 문제 폴더로 오셔서, 거기에 적응 문제 1-1 파일과 그 매크로도 어차피 복사를 해야 돼서 매크로 파일도 같이 열어주실래요? 두 개를 여세요, 그냥.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열면 되죠. 매크로 찍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또 적응 문제 1-1도 찍고. 그 파일 열 때 두 개를 여십시오. 네, 열어보시고 둘 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쓰세요. 뒤에 것도. 보기에 창 전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죠. 뒤에 거 안 보인다는 사람 보기에 창 전환으로.
적응 문제 원으로 오세요. 그 지금 현재 매크로로 가 있는 분들 보기 탭에 창 전환 클릭하셔가지고 적응 문제 원으로 오세요. 매크로로 돼 있는 분들. 적응 문제 원으로. 모든 VBA 매크로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아까 이건 어디서 하나요? 모든 매크로 활성화해라.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이었죠? 모르면 안 됩니다. 1번이 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듯이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해서 지금은 몇 번째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걸로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걸로. 매크로 보안을 모든 매크로 다 포함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다 사용하는 네 번째 옵션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그다음 2번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야겠죠. 이거 복사하는 거잖아요. 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매크로 통합 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적응 문제 1-1 통합 문서로 복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냥 그 모듈 찾아서 끌어서 넣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오셨으면은 현재 매크로에 있는 거를 복사해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매크로 쪽에 플러스 단추를 눌러가지고 매크로 여기에 모듈 있죠? 모듈 모듈에 또 플러스 단추를 넣어가지고 매크로의 파일에 모듈에 매크로가 있는 거죠. 모듈 1 이걸 그냥 끌어다가 넣었었잖아요. 끌어다가 바로 밑에 여기다 넣었었잖아요. 적응 문제 그냥 드래그해서 바로 그냥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이 모듈 1을 그러면 복사가 된 거죠.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오고 그다음 문제 3번이 아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월별 지출 워크시트에서 지금 파일은 그 현재 보기에 그 창 전환에서 적응 문제 1 적응 문제 1-1이 잡혀 있는지를 보세요. 월별 지출 워크시트에 C3셀과 C4셀에는 수입 지출 내역서 워크시트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연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C3셀에 C3에 저처럼 여기에 클릭을 해 두시고 는을 먼저 써야죠. 는 먼저 쓰고 그리고 바로 옆에 워크시트죠. 수입 지출 내역서를 클릭하시고 는을 먼저 쓴 다음에 하셔야 돼요. 는을 쓰고 3차원 참조하는 거니까 수식이니까. 는 쓰고 수입 지출 내역서를 클릭 그리고 어디를 클릭하면 됩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K2 K2 셀을 K2에서 K3까지 잡으세요. 아, K2 네? K2에서 이게 L3로 돼 있네. 하여튼 그럼 따로따로 합시다. 이건 K2를 찍고 엔터. 네, K2를 찍고 엔터하고 그냥 채우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K2를 찍고 엔터 한 다음에 얘를 잡고 그냥 밑으로 하나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K3로 바뀝니다. 이게 달러가 안 붙어 있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K3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K2 찍고 엔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살짝 드래그해서 그냥 이거 아니 채우기 핸들을 잡고 이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하면 K3로 이렇게 또 갈 거라고요. 각각 연결하는 거네요. 이거는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범위 연결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셀 하나만. 근데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이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해서 딱 채우면 K3로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K3로 알아서 바뀝니다. 잘 보면 상대적인 위치만큼 바뀝니다.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3.3조 이렇게 된 거고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 밑에 K3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개발 도구를 숨기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무조건 표시하는 게 나옵니다. 개발 도구를 표시하는 게 나오니까 어,
파일의 옵션에서 지금 숨겨주세요. 파일의 옵션에 가셔가지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꺼서 숨겨주시고 근데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꺼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 5번은 또 수입 지출 내역서 XLSM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로 지금 매크로가 우리가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 이름을 이제 파일 형식 바꾸고 이름 바꿔서 저장하라는 뜻이니까 아까 우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F12번 눌러서 하셨잖아요. F12번 눌러가지고 파일 형식을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로 바꿔야 되고요. 이거 엑셀 TM 파일이네요. 서식 파일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가 아니고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이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12번 눌러서 다른 이름 저장창을 띄우고 파일 형식을 그러니까 XLSM 파일이 아니고 이겁니다.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로 하라고. XLTM 파일입니다. 그 파일 형식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 아닙니다.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 이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뭘로 하라고요? 파일 이름은 수입 지출 내역서라고 저장을 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서 띄어쓰기를 잘 맞춰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